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대전의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네. 일주일 쉬고 왔더니 네네. 뭐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 예. 어때, 잘 지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네. 너무 더운데. 네. 근데 뭐 여러 사건들이 많아서 네, 아주 뭐 요새는 뭐 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 지금? 예. 참. 지금 빨리 오늘 두세 편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전에 두 편 찍으시는 분 계셨었는데? 예. 중요한 거부터. 네. 중요한 것부터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수원 냉장고 영하 살해 사건에 마땅히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슈를 잡아 오셨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왜 이제 처음에 불거졌냐면은 그 병원에서 이제 출생을 하면은 병원에서 이제 이게 통지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출생 신고는 우리나라는 부모가 하게 돼 있잖아요. 부모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 병원에서 출생은 됐는데 신고를 안 한 사람을 전국적으로 찾다 보니까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난 거고. 그렇죠. 수원 사건뿐만 아니라 뭐 과천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애들 찾게 된 거죠. 예. 어디 갔나.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인데 이 사건은 뭐냐면은 이제 수원에 있는 이제 뭐 A 씨라는 분이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기를 낳았는데 둘 다 하루 만에 아기를 죽인 사건이죠. 그래서 죽인 다음에 더군다나 자기 집 냉장고에 보관을 했어요. 아우, 끔찍해라. 이쪽 또 엽기적인 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아주 전국적으로 또 큰 이슈가 된 사건인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제목을 하셨는데 그 영아 살인죄와 그냥 살인죄가 다르다는 내용인 건가요? 일단은 영아가 뭐냐면은 젖먹이 아이가 영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뱃속에 있을 때는 태아. 젖먹이 아이는 영아. 젖을 띄면 유아. 그다음 청소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출산을 막 해서 젖을 먹는 아이를 이제 영아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가족이 이미 12살, 10살, 8살 이렇게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애를 낳으니까 이제 먹고 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제 엄마가 애를 더군다나 목을 눌러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애를 하루 된 애를 그랬다는 건데 이 내용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피임이라도 하지 그럼 근데 더군다나 남편이 있잖아요. 예. 병원에서 둘 다 애를 낳았어요. 보니까 네. 남편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경찰이 누가 봐도 남편이 의심스러우니까 혹시 영아 살해 방조나 뭐 그렇죠. 사주를 한 것인지 이렇게 범행을 조사했는데 뚜렷한 혐의가 없더라고요. 남편의 혐의가 없어요? 남편이 없을 때 애를 낳은 건가 그럼 아마 상황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 그걸 알고도 뭐 가만히 있었다면 어떤 방조나 이런 혐의가 적용됐을 텐데 지금 불송치로 끝나버렸더라고요. 병원에서 낳고 또 바로 갔나 봐요, 그럼? 낳고 애를 데려온 거죠. 바로 다음날 데려오면서 목을 졸라 죽인 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리고 더군다나 집에 냉장고가 되게 하나 있지 않나요? 더군다나 지금 이 엄마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애를 죽였다는 건데 냉장고가 2개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냉장고 그러면 냉동고에 보관했다는 건데 가족들이 냉장고를 안 열어보나요? 그것도 좀 이상하던데. 그 자녀들도 벌써 12살, 10살 이 정도면은 냉장고 어느 정도 다 아이스크림 있나 그럼요. 하여튼 뭐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주 엽기적인 지금 사건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영아 살해죄가 적용되어야 되는지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일단 됐는데 영아 살해죄라는 건 뭐냐면은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또는 양육할 수 없음 예상하거나 어떤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할 경우에 이제 성립하는 범죄고 최고 높은 게 10년이에요. 근데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이에요. 너무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영아 살해죄가 19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6.25 전쟁 끝나자마자 그때 예, 법을 한참 만들 때 만들었거든요. 네. 70년이 넘은 범죄예요. 와, 아직까지 이 법을 아무도 안 건드렸군요. 네. 근데 이때는 왜 이 조항을 뒀냐면은 전쟁 직후에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아,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렵고 키우기 어렵고 하니까 살인 이렇게 애를 죽여도 아 그래 너무 뭐 성인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뭐 갓난애까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이 죄를 지금 조항을 둔 네네네. 건데 지금하고는 너무 현실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법이 지금까지도 네, 지금 7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고 왔고 상식적으로 갓 태어난 영아는 지금 우리가 한 90살, 100살까지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아를 죽인 거랑 예를 들어 예.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좀 나이 드신 분을 살해한 거랑 어떤 게 상식적으로 처벌이 세야 될 것 같아요. 영아를 죽인 게 더 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터무니없이 영아는 최고로 해야 10년이고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는 이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 아직까지 뭐 그런 논의는 없더라고요. 요 그러니까 영아 이거- 살인죄 자체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나요? 전혀 없죠. 와, 전혀 없어요? 전혀 없. 지금 이제 논의될 법한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뭐 논의한다는 얘기는 이제 없고요. 예. 지금 이제 이것도 지금 처음에는 영아살해죄로 구속된 건 영아살해죄로 구속됐다가 경찰하고 검찰하고 잘 생각을 해보니까 분만 직후에 죽인 게 아니고 하루 있다 죽였거든요. 네. 병원에서 오늘 출산한 다음에 내일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가면서 엄마가 죽였잖아요. 예. 이건 분만 직후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분만 직후라는 거는 뭐 애를 낳고 뭐 한두 시간을 분만 직후라고 하는 거지 뭐 애 멀쩡하게 하루 지났다가 죽인 거는 법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살인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영아 살해죄로 입건을 하고 구속을 시켰다가 이제 경찰이랑 검찰이 보니까 이거 살인 같은데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살인죄로 죄명을 바꿨어요 일단. 근데 아직 재판 결론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이제 재판 예. 가서 영아 살해죄냐 살인죄가 또 다투어지겠죠. 어. 판사의 판단이 아직 나온 건 아닌데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살인죄로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만 직후가 아니고 하루 지나서 했고 예.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이거는 고의가 누가 봐도 고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식을 목을 졸라 하루 내내를 목을 졸라 죽인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가능할지 제가 모르겠네요. 이게. 만들지를 말든지. 아유, 짜증나네. 네. 그러니까 뭐 피임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요. 아니, 근데 나는 또 그 남편도 문제야. 이게 방조도 아니고 뭐 혐의가 없다라고요? 남편은 지금 몰랐다고요? 그렇죠. 와이프가 임신한지를 몰랐던 거야? 그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 뭐 멀리 그러니까 왜냐면 뭐 이게 수사 사항을 일반 대중한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우리가 아니니까 그 이제 저희가 내용까지 알 막 수 없어요. 안으로 막 깊숙이 네, 알 이 수는 없는데 남편과의 관계 이런 걸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하여튼 남편은 불송치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만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된 사건이죠. 예. 네. 어쨌든 우리 조동천 변호사님의 입장에서는 영아 살인죄, 영아 살해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1953년에 그 시대 현실을 반영해서 제정된 예. 것인데 이게 전혀 뭐 지금 시대 상황과는 동떨어진 지금 그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애를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자체가 무슨 조선시대 정조관념, 내가 뭐 강제로 이렇게 당해서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런 조항을 넣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 목숨을 얼마나 이렇게 정조가 더 중요한 거야 사람 목숨보다.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고 참 뒤늦게나마 이게 저는 예전부터 이 생각을 했었는데 뭐 네. 이게 뭐 힘없는 서생이 뭐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참 이렇게 이슈가 됐으니까 네, 지금 그나마 힘 없는 다행이네요. 서생에서 좀 힘 있는 네. 뭐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셔야겠죠. 그 섬에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혹시 여로 시작되는 예. 네네. 열심히 해 보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영아 살해죄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만 형법 체계를 보면은 시대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근데 전혀 지금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법을 개정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70년 된 법이 뭐 영아 살해죄만 있겠습니까? 지금 뭐 뒤져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 원래 국회의원들의 원래 큰 임무가 두 개잖아요. 법을 제정하는 거랑 이제 국정 감시, 그럼요. 행정부 통제인데 행정부 통제는 열심히 하시는데 이 법을 제대로 바꾸고 이런 개정하는 건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하여튼 좀
시대현 씨가 동떨어진 법은 진짜 네, 면밀히 빨리 연구해서 개정을 하든 예, 개정을 폐지를 해야 되겠다. 하든 예, 그렇게 예예예 해야겠다. 좀 그렇게 되면 생각이 듭니다. 좋겠네요. 자, 오늘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